안녕하세요. 요즘 공원이나 산책로를 가보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아침 햇살 아래 잔디 위를 걷는 사람, 해변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힐링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도심 한복판 인도 위를 맨발로 걷는 사람까지. 이제 맨발 걷기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강법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깊은 갈망과 자연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인공적인 환경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맨발 걷기는 새로운 활력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맨발 걷기, 자연치유 같은 해시태그가 수없이 올라오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유명 인사들이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죠. 이러한 미디어의 관심은 맨발 걷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더욱 높이고 그 실천을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덕분에 전국 곳곳에 맨발길이 조성되고 맨발 걷기 축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맨발 걷기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적 건강 아젠다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열풍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걷고 있을까? 그냥 신발을 벗고 걷는 것만으로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보고 맨발 걷기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명한 접근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면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지어 불면증과 스트레스까지 완화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믿음은 상당 부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맨발 걷기는 혈액 내 적혈구의 뭉침을 개선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분간 맨발로 걷기 전후 적혈구 상태를 비교한 결과 걷기 후 적혈구가 더욱 넓게 분산되어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미세혈관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맨발로 땅을 밟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뇌신경세포를 청소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경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신경세포 연결 부위의 단백질을 청소하여 신경 전달 물질 교류를 원활하게 해 치매 환자 회복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맨발 걷기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맨발 걷기가 인지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발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감각, 자극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맨발 걷기가 피로도와 불안 지수를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심지어 91세 노인의 치매 호전 사례, 중풍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증상 완화 사례가 보고되면서 맨발 걷기가 만성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맨발 걷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전인적인 치유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탐구가 필요한 분야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맨발 걷기는 오히려 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의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보호막이자 인체의 하중을 지탱하고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신경 말단을 통해 땅의 질감, 온도, 압력 등 다양한 정보를 뇌로 전달하며 몸의 균형을 잡고 보행을 조절하는 정교한 시스템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맨발로 거친 지면을 걷거나 단단한 콘크리트 위를 장시간 걷는다면 발바닥 근육과 인대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피로해지고 이는 족저근막염이나 발목 염증, 심지어는 피로 골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을 위해 걷는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걷다가 다친다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과 함께 신중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맨발 걷기의 핵심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 발의 감각을 회복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고 생활하며 이로 인해 발은 자연스러운 자극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발의 고유 감각이 둔해집니다. 땅의 질감, 온도, 압력을 느끼는 섬세한 감각이 사라지고 그 결과 발을 지탱하는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고 발의 아치가 무너지며 전신의 체중 중심이 불안정해져 허리나 무릎, 심지어는 목과 어깨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발로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을 넘어 발과 뇌 사이의 연결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무너진 신체 감각을 회복하는 감각을 깨우는 재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신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을 유도하고 올바른 보행 자세를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의 일부 재활의학 연구에서는 맨발 걷기가 발의 아치를 회복시키고 비정상적인 보행 자세를 교정하며 전반적인 균형 감각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는데 이 신경들은 맨발로 땅을 밟을 때마다 다양한 감각 자극을 받아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신경 자극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체온 조절 능력까지 개선시키는 등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맨발 걷기는 단순히 걸었다는 행위를 넘어 발을 통해 몸 전체를 조율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요한 작용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이는 신발에 의해 억눌려 있던 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고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발로 흙이나 잔디를 밟으면 접지 효과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맨발로 땅에 직접 닿으면 이 음전하가 인체에 축적된 양전하를 중화시켜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에서는 맨발로 주기적으로 걷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고 만성 피로감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기분 상태가 개선된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현상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몸이 자연의 전류와 맞닿을 때 생기는 생리적 안정감과 심리적 편안함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것이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맨발 걷기의 어싱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활성산소 배출 경로가 발바닥이 아니라는 점, 발의 지방층 때문에 전자가 몸에 효과적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싱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열린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에도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장소 선정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맨발 걷기에 적합한 장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고 인공적인 바닥은 발에 불필요한 충격을 가하고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잔디밭, 부드러운 흙길, 황토길 혹은 해변의 고운 모래사장처럼 충격 흡수가 가능한 부드러운 자연 지면이 맨발 걷기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걷기 전에 해당 장소에 날카로운 이물질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이 잘 보이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지면 온도가 너무 높은 곳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맨발 걷기를 피해야 합니다. 기존 공원 이용자나 반려견 동반 산책객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 맨발 걷기 구간이나 안전 손잡이, 세족장, 흙먼지 제거용 에어건, 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가벼운 발목 돌리기나 발가락, 스트레칭 등을 통해 피부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시선을 약 10에서 15m 전방에 두고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섭니다. 발 뒤꿈치부터 쿵 하고 착지하기보다는 발의 중간 부분, 즉 발바닥 전체가 부드럽게 지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디디며 발가락으로 지면을 살짝 밀어내는 듯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보행 방식은 발바닥 전체에 고르게 체중을 분산시키고 충격을 완화하며 발의 아치와 주변 근육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팔은 가볍게 흔들고 허리는 곧게 펴며 호흡은 깊고 천천히 복식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전신 이완과 산소 공급에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래 걷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에 익숙하지 않은 발은 예상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여 발이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감각, 자극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에 자연스러운 굳은 살이 형성되고 점차 적응이 되면 걷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맨발 걷기 후에도 발목이나 발바닥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는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운동량을 줄이거나 잠시 쉬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신체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맨발 걷기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맨발 걷기 시에는 상처 및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길이나 정비되지 않은 등산로에서는 작은 돌멩이, 날카로운 나뭇가지, 유리 조각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이물질들로 인해 발에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에 세균 감염이 발생할 경우 염증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처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고 혹시라도 상처가 생겼다면 즉시 깨끗이 소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의 감각이 저하되어 작은 상처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상처가 잘 낫지 않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맨발 걷기를 지양하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극도로 신중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흙 속에는 파상풍균을 비롯한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파상풍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접종 이력이 불확실하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발 건강 상태도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한 발 변형의 평발, 요족이나 두꺼운 굳은 살, 티눈 등이 있는 경우 맨발 걷기는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환자는 맨발로 걸을 경우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져 염증이 악화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환자 또한 맨발 걷기가
엄지발가락에 과도한 무리를 주고 잘못된 보행 패턴으로 인해 척추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발에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나 발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발 상태에 적합한 맨발 걷기 방법과 강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접근입니다. 계절과 환경에 따른 주의도 필요합니다. 발바닥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환경에서는 맨발 걷기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은 햇볕에 달고 젖으면 온도가 5060도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어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철 찬 땅에서는 동상 위험이 있으므로 추운 날씨에는 맨발 걷기를 자제하거나 매우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끄럽거나 불규칙한 지면은 낙상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항상 주변 환경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생입니다. 야외에서의 맨발 걷기는 다양한 세균이나 이물질에 발이 직접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발을 깨끗하게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어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씻을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발의 피로를 풀고 온열 효과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향균 효과가 있는 발 전용 비누를 사용하거나 건조 후 보습 및 향균 효과가 있는 로션을 바르는 것도 발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청결한 발 관리는 감염 예방의 기본이자 맨발 걷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맨발 걷기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을 다시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흙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삶은 너무나 인공적이고 단절된 환경 속에 갇혀 있죠. 맨발로 걷는다는 건 그 단절된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발을 통해 땅의 온도, 촉감, 냄새를 느끼고 바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그 순간 우리 몸은 자연의 리듬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감소, 심리적 안정, 인지 능력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작정 유행을 따라하기보다 내 몸의 감각을 존중하며 천천히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법과 장소 선정,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맨발 걷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신발을 벗고 따뜻한 흙길 위를 한 걸음 걸어보세요. 그 단순한 발걸음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연과의 교감을 되찾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맨발 걷기,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과 소통하는 명상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발을 자유롭게 하고 대지의 생명력을 느껴보세요.